파이널 라운드 B 그룹도 가보겠습니다. 7위 서울. 서울 얘기는 만 기자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서울은 사실 뭐 2위도 했었고 뭐 3위도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뭐 아챔 거는 사실 마지막에 힘이 빠졌을 때는 어려울 거라고 좀 예측이 있었지만 하스일 거라고요. 하스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필 마지막 경기가 전북이었다는 점이 근데 창기가 얘기했던 전북이 한 방 하는 힘도 있지만 이 상성상 약합니다. 전북한테 그 자체로. 21경기 무승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전북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 아마 선수단 내부에서 좀 불안했던 것 같고 결국 이 경기 패하면서 상상하기 싫은 어떤 시나리오를 접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중간에 뭐 안익수 감독이 나가고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포항이나 광주 정도의 어떤 승점을 쌓아놨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극장골로 실점을 하는 케이스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뭐 나상호 선수도 초반에 비해서는 후반에 좀 부진해지고 황의조 선수 나가고 나서 그 좀 과도기를 좀 오래 오래 겪었죠. 겪은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김진진 선수는 어떤 포인트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를 해줬지만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서는 익스볼에서는 어떤 그 황의조의 영향력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 스쿼드가 이제 좀 비대할 정도로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이 리그만 하는 팀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오히려 됐죠. 네, 포항과 광주처럼 꽉 짜여진 스쿼드가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다. 근데 이 김진규 대행이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못 봤던 선수들을 자극을 줬었거든요. 네, 일류첸코 선수도 그렇고 뭐 권한규 선수도 그렇고 호쌈도 뛰고 호쌈도 뛰고 지동원도 뛰고 근데 그 아무리 그래도 이 좀 부진하다고 해도 꾸준히 뛰었던 선수와 그 갑자기 나온 선수의 어떤 경기 체력이나 감각 면에서는 호흡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이런 변화를 좀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 네, 결국은 마지막 한 뭐 5경기, 10경기 정도는 주전으로 꾸준히 지칠 때까지 꾸준히 밀고 가서 어떤 포인트를 좀 더 쌓아야 되지 않나. 예, 어떤 감독 대행의 어떤 경험 부족도 좀 드러난 것 같고 사실 저는 감독 대행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사 쓸 생각이지만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선수는 사실 17살짜리, 18살짜리 안 쓰잖아요, 프로에서. 그렇죠. 왜냐면 경험이 없고 실력이 안 되고 뭐 빠따임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쓰는데 감독으로 따지면 지금 17살, 18살짜리 감독들이 지금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너무나 큰 리스크 같습니다. 네, 왜냐면 강등이 두려워서 아니면 아침에 못 나갈까봐 뭐 파이널 B로 떨어지는 게 두렵다면 정말 그 지금 남은 어떤 그뭐 흔히 말하는 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감독을 좀 돈을 들여서라도 뽑아야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뭐 프리미어리그 따지면 뭐 스티브 브루스 괜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샘 엘러다이스 괜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로이 결국은. 오지슨. 네, 로이 오지슨도 결국은 그들이 실패한 적도 많지만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이제 터뜨려준 케이스도 많아갖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 대행한테 많은 걸 맡긴다. 근데 대행은 사실 시야가 좁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 경기 중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함정에 공감합니다. 네, 서울도 조금 빠진 게 아닌가. 특히나 서울 같은 구단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K리그에서 가장 큰 구단 중에 하나인데 그걸 너무 김진규 대행한테 많은 부담을 짊어준 게 아닌가. 계속 지금 대행 체제, 대행의 대행까지 갔던 팀이라. 그렇죠. 네. 결국 마지막에 한 1, 2점만 더 싸냈으면은 올라갈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라운드 전에 이미 저는 좀 내리막을 탔었기 때문에 수원 FC를 잡았어요. 네, 수원 FC도 그렇고 서울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여야 될 어떤 가슴 아픈 성적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강등권, 그러니까 아주 강등 위기를 겪었던 팀들이 정말 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 힘들어요. 이제 수원에도 제가 그 얘기 끝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주도 그렇고 제주처럼 진짜 아주 환골탈태를 하지 않는 이상 제주도 결국 또 위기가 또 왔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서울이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듯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근데 정작 가장 큰 변화를 줄 포인트는 잘 못 잡고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냥 더하기만 하는 모습, 빼기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 역시 다시 한번 또 한번 4년 연속 하스죠. 네.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정말 들고 서울이 올 시즌 관중 보세요. 네. 서울이 잘하면 진짜 관중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올해 좀 아쉬워요. 서울은 네. 서울은 스쿼드만 놓고 보면 정말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인데 결국에 하스에 다시 왔다 하는 거면 이 팀에 갖고 있는 힘이 지금 이제 하스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수가 들어와도 이 팀의 힘은 아직
4년 연속이라는 거 핫세요. 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감합니다. 네. MVP 한번 뽑아주시죠. 저는 너무 많아 선수가. 여기는 나상호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상호. 네, 그래도 나상호 선수가 물론 후반기에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음. 나상호 선수가 잘할 때 이 팀이 잘했거든요. 계속해서. 음. 네. 그렇게 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나상호 선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윌리안 하겠습니다. 윌리안이 따낸 승점이 한 2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체감상으로. 네. 윌리안으로 하겠습니다. 8위 윌리안의 원소속 팀이죠. 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은 아쉬워하면서도 이게 아쉬움이 서울만큼은 아닐 거예요. 물론 대전도 상세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올라간 적도 있었고. 네. 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시즌은 아닌 게 일단은 가장 큰 목표가 일단은 잔류였고요. 잔류 이제 승점 1점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대전이 사실 올 시즌 들어오면서 세웠던 목표가 정규 라운드를 45점으로 맞추면 상세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승점 45점이거든요. 네. 근데 못 갔어요. 생각보다 밑에 팀들이 승점을 많이 못 따면서 좀 중위권들이 상당히 좀 두터워진 형국이 되면서 이제 못 가게 됐는데 대전은 올해는 얻은 게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일단 승격 첫 시즌에 이민성 감독의 이제 전방 압박에 의한 공격 축구가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민성 감독의 공격 축구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 처음으로 주목을 끈 게 대전 울산전이니까. 그 경기는 뭐 앞으로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최고의 경기다. 그러니까요. 네, 시작은 대전이 한 거 맞습니다. EPL을 보는 듯한 진짜 브라이턴이 막 잡고 어디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고요. 대전은 그러면서 이제 축구 특별시의 부활을 알릴 정도로 관중들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대전은 그래도 나름 얻은 것이 많았던 정규 라운드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일단 뭐 그래도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공격은 상당히 좋았어요. 네. 49골을 넣고 이 정도면은 득점 3위거든요. 그러니까 갓 승격한 팀이 어쨌든 이 정도의 공격 축구를 보이면서 했다는 거는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되고 수비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점이 수원 FC 다음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공격 축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이제 계속해서 대전의 문제를 수비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왔던 거. 물론 수비 조직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그 부분에서만 조금 좋은 선수가 주세종 선수를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돌아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대전이 임성 감독이 늘 얘기하고 저도 공감하는데 좋아 보이나 아주 두터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뛸 수 있는 선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팀이 뛸 수 있는 선수가 다 한 16, 17명 정도예요. 예,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대전은 그거보다 많지 않아.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B팀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선수들이 나름 많이 뛰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뎁스가 생각보다 두텁지 않은 상황을 이번 33라운드를 치르면서 아마 많은 이 프런트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느껴야지 더 좋긴 하겠지만 대전은 조금 뎁스를 넓히고 몇몇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있다라면 내년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는 나는 8위지만 희망찬 8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중미가 초반에 좋았을 때는 중미가 이진현이 갑자기 죽었어. 네, 주세종, 이진현, 뭐 이현식, 뭐 배준호까지 중앙이 너무 좋아서 여기는 왜 이렇게 탄탄하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중앙에 힘이 빠지면서 그게 수비한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 구택 선수가 다친 것도 컸어요. 네, 사실 인천전 때 잠깐 보고 이거 K리그 통할 느낌 예전에 케빈 느낌도 나면서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등딱 잘하고 연습 때 다치면서 이것도 아마 결정타가 아니었을까. 대전은 한 앞선 놓친 한 두세 경기 중에 구택이 있었으면 이겼는데라고 하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티아고 선수가 뭐 헤드트릭 할 때 좋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떨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로테이션을 했었어야 됐는데 거기가 조금 약했던 게 좀 아쉬운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MVP 뽑아주시죠. 저는 안톤. 이창근을 생각했다가 안톤으로 하겠습니다. 안톤이 없었더라면 지금 대전이 구상했던 전술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네. 적은 게 없이 이 정도면 훌륭하다. 사실 안톤 쪽에서 빵꾸가 나서 먹은 실점은 거의 없었거든요. 안톤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가능했다. 이창근도 뽑을 만한데 그래도 저 안톤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창근 하겠습니다. 네. 뭐 이창근 선수는 뭐 국대에 뭐 갈 뻔할 정도로
네,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근데 본인 스스로도 뭔가 이 베테랑으로서 팀을 일으키려고 하는 좀 의지를 많이 느껴서 그 점에도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9등부터는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팀들이 됩니다. 9등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제주는 저는 무조건 상승하고 맞는데 승점 35점으로 9위로 정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일단 제주가 프리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친한 축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가 그때 한참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랬어요. 유리 조나탄 난리 났다 지금 훈련 때 골 막 넣고. 근데 그 본인이 알기로는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잡히지 않았다 팀이. 예, 분위기가 좋지 않다. 작년부터 이어진 어떤 그 팀 케미 같은 게 좋지 않아서 자기는 솔직히 모르겠다. 이거 잘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너무 좋았잖아요. 막 5연승, 뭐 6연승 초반은 하면서 안 좋았지. 어, 초중반에 초중반, 그러니까, 초반에는 4경기 연속 무승인가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근데 이창민 돌아오고 엄청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창민이 하드캐리 한 거고, 이창민이 이제 입대한 이후로 다시 작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주는 사실 시작부터 꼬였죠. 꼬였죠. 최영준 다치고. 첫 경기 시즌 아웃은 아니었지만 네. 첫 경기 시즌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중원의 핵이라고 그렇죠. 누가 봐도 다 짜놨었는데 네. 거기서부터 좀 꼬이긴 했죠. 사실. 그러니까 플랜도 이제 이창민 선수의 입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이 돌입을 해갖고, 그럼 이창민이 만약에 깔끔하게 나갔으면 그 자리를 좀 그렇지 일찌감치 외웠겠지. A급 선수를 뽑았거나 그랬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구자철 선수도 또 중간에 다쳤고 그러니까 이 베테랑 3명의 뭔가 애매한 어떤 상황과 여기에 김봉수 선수도 일단 앗겜 탈락한 이후부터 한 것 같은데 거기 때부터 좀 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니면 과부하 때문인지 여러모로 중미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탄탄했던 쓰리백도 흔들리고 최전방에서도 마무리가 될 듯 되지 않는 특히 마무리가 굉장히 안 됐어요 올 시즌에. 네, 그런 어떤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에 남길 감독도 사실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 어떤 금 같은 게 조금 더 좀 두꺼워지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뭐 것도 밖에서는 남길 감독이 올해 좀 많은 변화를 줬잖아요. 네.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렌들리하게 네, 그런 부분들이 과도기여서 좀 사실 그런 말씀하신 팀 케미 같은 부분에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있고 제주는 계속 위기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17경기에서 1승밖에 없어요. 18경기인가요? 그 남길 감독 시절부터 지금 정조국 대행까지 똑같아요. 경기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아. 많이 뛰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7점 맞아.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세밀하지 않고 수비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맨날 골 먹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차라리 0대 0으로 졌어. 그러면은 막 욕도 하고 선수를 뒤집어 엎고 스쿼드도 확 갈아 엎어버려. 근데 이거 그냥 곧잘 이 정도면은 조금만 이길 것 같으니까 멤버는 큰 변화 안 주고 전술도 큰 변화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금 18경기까지 왔는데 자 과연 이 다음에는 반등할 수 있을까?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강등됐던 팀들을 보면 다 물론 뭐 이렇게 확 무너진 팀도 있지만 예전 성남 같은 팀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쓱 무너지는 거야. 네. 쓱.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제주가 더 위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선택이 조금 뭐 늦은 감은 있습니다. 네, 남길 감독도 왜냐 FA컵 우승 때문에 네, 좀 그런 분이 결승 있었는데 때문에, 결승 때문에 늦었어요. 네, 예. 그때 연기가 되면서 9월 달이나 그 전에 뭔가 결정을 내려서 뭔가 정식 감독을 선임하거나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어영부영 끌고 간 게 다 그 얘기하죠. 네, 지금까지 왔고 아까 얘기 또 돌아가면 또 경험이 없는 정juk 대행이 맡기에는 이게 또 서울 대행 맞는 거랑 제주 대행 맞는 건 또 달라요. 그렇지. 네, 서울 대행은 하스 가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강등 당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주는 이거는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플레이오프까지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팀 사정이기 때문에 정족 대행은 아마 지금 죽을 겁니다. 아마. 네. 그 정도로 뭔가 부담을 짊어진 게 아닌가. 네, 여러모로 선택이 아쉬웠던 시즌이었습니다. 제주는 또 유리 조나탄은 괜찮았지만 유리 조나탄의 백업이 없었다는 것도 그쵸. 예, 네. 지금 그 부분은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유리 조나탄이 뛴 경기와 뛰지 않은 경기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좋은 선수예요. 예, 네. 뭐 다들 평가는 유리 조나탄 자체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그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부분이 좀 상당히 커서 제주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파이널 B에서도 지금 왜냐하면은 상대 전적이 다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위에 팀들이 좀 괜찮고 밑에 팀들은 좀 안 좋은 편이라
위기 속에 파이널 B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모든 팀을 통틀어서 뭉치는 힘은 가장 약한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5경기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MVP는 누구로 할까요? 저는 서진수로 하겠습니다. 서진수. 어. 음, 서진수 선수가 그래도 제주에서 제일 돋보인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그래도 유리 조나탄 하겠습니다. 유리 조나탄이 그래도 앞에서 부셔준 덕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수원 FC. 지금 거의 시즌 내내 10위였죠. 네. 근데 네, 10인데 격차를 좁혔지. 아니 근데 그 무기력한 10위는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수원 FC는 성적이 수원 FC도 한때 한 4등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을 정도로 네.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수원 FC는 사실 라스의 공백이 상당히 컸죠. 예, 수원 FC는 사실 연초에도 이영재 선수 복귀까지 이제 조금 우리가 최대한 버티고 이영재 돌아오면 이제 승부수를 띄우자라는 게 시즌 전체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얻은 승점을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어요. 그 4등 뭐 5등 갔었을 때 그때 야 요 정도면 우리 전반기 잘 버텼다. 였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손합 씨가 외국인 선수들이 라스도 이제 어쨌든 남겨두긴 했지만 좀 안 좋았었고 네. 무릴러 선수 많이 떨어졌고, 예, 그래서 뭐 데려온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좀 안 좋았던 순간들이 많아서 아 우리가 좀 쉽지 않겠다. 사실 손FC 멤버 좋다고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 전성기에서 내려온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값은 있지만 사실 이 선수들이 언제 확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거기에 또 김현도 그렇고. 네. 박주호 선수가 어쨌든 또 90점이었던 박주호 선수까지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나름 잘 버텼는데 아 갑자기 이제 확 무너지죠. 이제 라스 선수도 그렇고 그러면서 했지만 수원 FC의 장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다른 팀들이 무너졌을 때 상당히 무기력했었는데 수원 FC는 금방금방 반등을 했다는 거. 반등했다는 게 확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바닥을 잇지는 않았어요. 계속 치고 맞아요. 경기 내용을 뭐 보면은 아주 무기력하게 진 경기는 거의 없었다. 뭐 연패를 하다가도 갑자기 생뚱맞게 이겨갖고 반등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았죠. 그 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나 강원이나 수원에 비해서는 수원 FC가 그래도 10이지만 그래도 분위기 면에서는 아마 가장 나은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어쨌든 라스 선수가 떠나면서 그러니까 이영재 선수의 복귀와 함께 승부를 띄우려고 했는데 이영재 선수 바로 다쳐버렸죠. 같이 하려 했더니 라스 선수 음주운전을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수원 FC는 시즌 전체의 플랜이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정인 감독이 팀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더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그 계속해서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포백으로 바꾸면서 수비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했고 이승우 시프트 네. 최근에는 또 이승우 시프트로 미드필드 둔 것도 있었고 최근 다시 5-3-2로 돌아가면서 또 다시 이승우 로페즈를 전방에 둔 이런 형태로 다시 또 우고 고메즈가 없는 가운데서도 또 승점을 쌓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수원 FC는 어쨌든 버텨내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죠. 수원 FC 저는 한 7위권 정도로 봤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내려간 역시 수원 FC 역시 득점력 저하가 컸다. 라스 빠지고 김현 선수가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이 팀은 먹더라도 넣어서 이겼던 팀인데 먹었는데 못 넣으니까 반등이 사실 쉽지 않았었죠. 내가 가 있는 사이에 그거 결과 나왔던데 그거 뭐야? 유광현이랑 김현 유광현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 보면서 유광현 이겼구나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네, 어쨌든 수원 FC는 이제 9등을 노리는 입장으로 좀 상황이 바뀌어서 약간 좀 내부적으로도 약간 희망차 있는 부분이 4점 차니까 좀 제주보다는 오히려 순위가 높은 제주가 훨씬 더 좀 불안해하고 순위가 낮은 수원 FC가 훨씬 더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VP 뽑아주시죠. 이건 무조건 이승우인 것 같아요. 이승우. 네, 무조건 이승우. 사실 그냥 전체적 그냥 뭐 우고 고메즈나 신세계 선수도 괜찮았는데 뭐 기간이 짧았고 윤빛가랑 고민했었지만 그래도 이승우 선수가 준 미드필드로 보여주고 최근 다시 탑으로 올라가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역시 이 팀은 이승우가 해줘야지 되는구나라는 생각 들어서 이승우 하겠습니다. 저도 이승우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윤빛가람이 확실히 더 좋았는데 맞아요. 네, 뭐 후반기 오면서 스타는 스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빛가람 선수가 잘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전진 패스를 못해요. 뒤로 도는 패스만 많이 하고 윤빛가람 선수가 그 포인트를 많이 해서 팬들이 이제 조금 더 아직까지 윤빛가람이라고 하는데 현장 반응은 윤빛가람 선수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전진 패스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영재가 좀 더 공격적인 패스를 보내고 그 밸런스를 지금 맞췄어요. 그래서 윤빛가람 가운데서 이제 볼을 뿌리고 이렇게 약간 좀 그런 형태로 봤는데 이승우 선수가 확실히 그 전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낫더라고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11인이 강원. 강원입니다. 아 4승입니다. 4승인데 최하위가 아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네, 그만큼 근데 어쨌거나 질 경기 비기고 이런 경기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승점보다 골이 적은 것도 신기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26점인데 득점은 25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팀이 올 시즌 내내 얼마나 득점력 저하에 고생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점도 놀랍습니다. 네, 수원 FC가 65고 수원이 51인데 강원은 38입니다. 거의 지금 상세에 갈 만한 상스급이에요. 네. 하스에선 수비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스와 윤할이 예, 이 두 감독이 딱 색깔이 어좀 비슷한 면도 있잖아요. 수비적인 그게 어느 정도는 먹힌 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먹힌 시즌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은 사실 연초부터 많이 꼬였던 게 알리바이프 중심의 축구를 준비했는데 알리바이프가 부상으로 쓰러져 버렸고요. 네, 거기에 또 외국인 선수마저 외국인 공격수 누구 디노 네. 네, 복긴 했지만 쉽지 않았죠. 네. 공격진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여기 또 지난 시즌 날라다녔던 양현준, 김대영이 동반부진에 빠지면서 사실 초반부터 완전히 꼬여버렸죠. 그러니까 강원이 이제 최용수 감독이 후방을 단단하게 한 뒤 이 세 선수를 바탕으로 한 역습 축구로 재미를 봤던 팀인데 이 근간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없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윤정환 감독 들어오고 형태도 잘 바꿨고 외국인 선수를 잘 뽑았어요. 그러니까 초반 같은 이제 무기력한 경기를 하지 않는 거는 가브리엘 선수나 뭐 야고, 뭐 웰링턴, 강투지 이런 선수들을 잘 뽑으면서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래도 찾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해서 11등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네, 결국은 뭐 앞서 얘기했던 득점이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살아남으려면 이 지금 25골밖에 먹지 못한 이 득점력으로는 사실 이 이상을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결국 그래서 강원은 지금 들어갈 듯 안 들어갈 듯 계속 그런 상황이 지금 시즌 내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득점력이 좀 가르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거 돼야지 이제 잔류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강원이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 코어가 좀 좋다는 게 네. 이 강등 싸움에서는 좀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수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팀이니까요.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최용수 감독부터 잘 다져왔던 팀이고 윤정 감독이 과연 이 중요한 승부처에서 그러니까 교체 타이밍 같은 거 좀 늦게 잡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윤정 감독이 그러니까 뭐 늦게 갑자기 뭐 4명을 동시에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정 감독도 오랫동안 이제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각들을 좀 찾고 돌아온다면 마지막에 한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현재 스쿼드는 갖춰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전보다 훨씬 네. 좋은 상태기는 분명해요. 한국영 선수도 잘 돌아와서 중앙에서 잘 뛰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강원은 이제 어느 팀 만나도 쉽게 무너지는 상황은 아닌데 지난 광주전에서 보듯이 또 유효슈팅 빵개 같은 그런 또 무기력한 경기를 하면 또 확 내려가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잘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잘한 거는 그래도 베스트 11을 꾸준히 밀고 갔다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광주전 이 전에 있는 광주전에서는 뭐 마지막에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그렇게 어쨌거나 그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조직력의 힘을 발할 때가 있거든요. 극장 승부도 나오고 그 점 한 가지는 강원이 밀고 갈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원 전반기 MVP 누구로 할까요? 와, 누구 할 사람이 있나? 아, 네, 작년에 편했다니까 작년에 그냥 김대원 했으면 됐어. 김영빈 하겠습니다. 김영빈 김영빈이 꾸준히 그래도 중앙을 지켜줬습니다. 중앙을 지켜줬네 센터백 자리에서. 진짜 김영빈이 제일 낫지 않나? 와 진짜 어렵다. 저는 한국영 하겠습니다. 한국영? 네, 한국영 선수가 뭐 작년에는 이제 뭐 들쑥날쑥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꾸준히 뛰면서 중심을 어느 정도 잡아줬다. 한국영 선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원. 야, 수원은 사실 조금 일찍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여기까지 지금 11위 강원과 1점 차 그리고 10위 수원 FC와 6점 차로 정규리그 마무리했던 것 자체도 저는 어떤 기적이다. 의미에서 기적이다. 뭐 기적에 가깝다. 예, 왜냐하면 더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일찌감치 어느 정도 최하위로 확정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꾸준히 따라 잡았습니다. 네. 수원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그 고생을 하고 이 뼈를 깎는 그치 안 했지. 환골 탈태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하지 않았던 저는 그거가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뼈를 다쳤는데 반창고만 붙인. 네. 정확한 겨울 이적 시장에 정말 큰 폭의 변화를 음. 택했어야 됐고 수원이 짤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를 통해서 가장 진짜 할 수 있는 최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최상으로 가지 못한 게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병 감독 교체, 이병 감독 나가고 최성령 감독 나가고 김병수 감독 나가고 지금 염기훈 대행까지 온 상황인데 네 명이요. 네. 지금 계속 그래요. 겨울 이적 시장 실패했고 여름 이적 시장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은 실패까지는 뭐 카즈키 선수도 오고 뭐 했었으니까 실패까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과연 수원이 저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최상의 팀을 만들어내라고 했었을 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결과가 결국 돌아온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는 감독들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과연 그것도 사실 좀 안타까워요. 수원이 김병수 감독이 시간이 좀 걸리는 유형의 감독이라는 거를 알았는데 왜 뽑았을까? 그랬는데 왜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이병 감독이 대구에서 보여준 축구는 점유하는 축구가 아니고 딸깍하는 축구라면은 그 역습에 최적화된 축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멤버 구성 혹은 아니면은 이병 감독 얘기한 대로 뚝배기 축구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뚝배기들을 잘 뽑아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준비했던 과정이 너무 컸고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저도 말씀드린 대로 만 기자 그대로 얘기한 대로 더 무너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잔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이거는 정규 라운드의 유일한 수원의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북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이제 사이즈가 큰 구단은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 구단이라는 뜻인데 이 스카우팅 시스템이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수원도 작년에 제일 큰 문제가 수비였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다른 포지션은 몰라도 뭐 누가 나가고 떠나서 앞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주찬 같은 선수도 유망주가 많고 수원 같은 구단은. 근데 수비가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예. 왜냐면 상대한테 그 K리그 1 레벨에서 그 수비로 안 된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났는데 한우강 들어왔잖아. 한우강 들어왔죠. 그리고 막 박대원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었어야 됐죠. 이렇게 그 선수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레벨이 딱 필요한 거고 아니면 진짜 조직력이 막 강원처럼 막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투쟁심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해서 선수 한두 명만 바꿔서 쓰리백을 유지하고 갑자기 포백하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네, 수비가 특히 2, 3년 호흡을 맞춰야지 좋아지는 어떤 그런 포지션인데 결국 수비 시스템 바꾸지 않고 뭐 불투이스 그냥 끌고 가다가 비싼 연봉 주고 결국 뭐 여름에 보낸다 안 보낸다 하다가 한번 썼다가 안 썼다가 이게 반복된다는 게 저는 수원 같은 레벨의 구단이 과연 이렇게밖에 선택을 못 하나. 네. 뭐 물론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근데 대신 시스템이 문제가 지적이 되면 안 되죠. 적어도. 네. 근데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이제 현장과 과연 프런트가 이 말이 맞나 서로 서로 합심을 하고 있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게 의심이 될 정도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또 갑자기 또 염기훈 대행을 선임을 해갖고 뭐 주장도 바꾸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이겼으니까 뭐 네. 마지막 라운드에 승리하면서 네. 이제 좀 반등의 기틀을 좀 마련했고 네.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수원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원은 1희 1비가 너무 커요. 생존왕 인천 시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이 한 경기 이겼다고 그렇게 들뜨지 않았어요. 예. 결국엔 마지막에 웃어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 작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강등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까지 집중력 유지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강원, 수원 FC, 제주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수원은 어쨌든 뭐 아주 나쁜 스쿼드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제주, 수원 FC, 강원 비교해가지고 수원이 떨어진다라는 생각 들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선수들도 결국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어쨌든 지금 이 멤버가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염기훈 대행이 해줘야 될 부분인데 염 대행이 진짜 이 승부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지금 정말 도박을 건 거거든요. 예. 잘 해줄지 뭐 수원 팬들은 상대 기대보다는 기도를 하겠죠, 그죠? 뭐 남은 시즌 수원의 행보를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마지막 파이널 B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는 그 앞서서 이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38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때 수원과 강원이 맞붙는 대박. 이건 진짜 그 전까지 단두대 표현 썼으면 죄송합니다. 그건 다 지워주시고 이게 진정한 단두대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아주 치열한 어떤 순위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수원 MVP는 뭐 이견 있으니까 MVP 카즈키. 네, 저도 카즈키로 하겠습니다. 카즈키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았나. 음. 한지욱이 희망이었던 선수가 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와 저희가 장기간 지금 이번 정규 라운드를 네. 좀 마무리했는데요. 뭐 일단 뭐 아는 얘기도 많으셨을 거고 저희가 반복했던 얘기 라이브 때도 많이 했던 얘기여서 조금 뭐 중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느꼈던 부분도 많이 좀 첨가를 해서 어쨌든 한번 결산이라는 정리해봤습니다. 네. 부분에서 파이널 B에는 정말 재밌는 경기 이어져가지고요. 마지막까지 이 흥행돌풍 이어졌으면 바람 담아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마치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